안녕하세요, 오승영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품을 가장 잘 듣는, 이 제품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제품이 뭔지를 추천해드리는, 골라드리는 시간. 이 시리즈 시즌 4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윌슨 베네시 액트 3 제로를 했고, 오늘도 스피커예요. 역시 핫한 제품들과 가장 관심이 많은 제품들이 먼저 우선돼야 되니까, 우선된다기보다 그런 제품들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KF의 블레이드 2 메타, 아주 화제가 많은 제품이고 어떤 스피커 브랜드에서 이런 스피커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독보적인 어떤 콘셉트로 그렇게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이죠. 이 제품은 KF가 원래는 KF의 50주년 기념했던 제품이 LS50 2011년이었죠. 근데 사실 2011년에 LS50을 조금 먼저 만든 제품은 바로 블레이드였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이드였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제품은 좀 뮤온은 더 그랬지만, 뮤온은 한정판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큰 스피커를 우리 회사의 50주년 기념이다 이렇게 하질 않고 작은 LS50, 그래서 제가 종종 농담으로 LS50이 너무 이제 큰 스폴라이트이 쏟아지다 보니까 요 불과 20cm 사이에 그 1m 80이 넘는 블레이드가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그만큼 LS50의 많은 후광을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뒤쪽에 가려져 있던 제품이 바로 블레이드였는데, 사실은 KF의 그 50년 히스토리에 걸친 히스토리와 심지어 모든 기술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블레이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F 사운드의 2대 주주를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61년에 만든 회사인데, 한쪽은 유닛을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BBC 모니터 스피커들이 탄생한 게 바로 KF가 유닛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른 한쪽은 영국 스피커 고유의 그 저음이 있어요. 그걸 막연하게 저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어떤 베이스 품질, 베이스 사운드 시그너처, 이거를 간직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KF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 스피커들 중에 그렇게 깊은 저음을 내서 쭉 히스토리를 한 브랜드로 이어온 회사가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가 이제 그 KF의 2대 지주인데,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바로 대표적인 제품이 KF의 블레이드죠. 블레이드가 오리지널이 있고, 그거를 약 80%, 90% 정도 축소한 좀 더 보편적인 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블레이드 2. 그거에다가 이제 KF의 메타 시리즈가 이제 메타 기술이 이렇게 쭉 투입이 된 게 바로 블레이드 2 메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구성이 KF의 현재 모든 기술에, 그 다음에 모든 제품, 거의 90% 이상의 제품들에 공유되고 있는 유니큐 드라이버, 그 다음에 KF 고유의 그 베이스 품질, 아까 말한 베이스 사운드 시그너처, 이런 게 접합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런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2 메타는 아시겠지만 이게 HD, 그러니까 하드 덴시티죠. 고강도 폴리우레탄으로 바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유니큐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놀랍죠. 이게 곡면으로 아주 매끄럽게 만들고, 특히 옆에서 보면 뒷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 원래 브랑쿠시라는 루마니아 작가의 그 버드 인 스페이스라는 그 작품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에릭 첸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만들고 보니 그거를 또 길게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또 스피커다 보니 그걸 그냥 그대로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블레이드라는 이름은 조금 제품의 사운드나 여러 가지 콘셉트로 봐서 조금 문자 그대로 좀 날카롭습니다. 근데 모양이 그렇다는 거고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서, 여하튼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좀 독특한 점이 있고, 거의 직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곡면으로, 모든 구간이 곡면으로 조금씩 테이퍼를 지거나 기울거나 그렇게 흐르게 돼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베이스가 앞에 유닛이 2개 있고 동축형으로, 베이스가 두 쌍,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동작을 하는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원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해서 그 베이스의 딱 중앙,
그 다음에 앞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거의 90도 방향으로 있는 그 유니큐 드라이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그 음의 시작, 이걸 딱 동시에 한 군데서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좀, 그런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 그런 제작의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시작은 똑같은데 고음과 중음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저음은 옆으로 나오게 만든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역이 40Hz부터 이제 플랫하게 나오는 구간만 보면 40Hz에서 35kHz까지 나옵니다. 그냥 전체 대역을 보면은 30Hz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쪽은 좀 더 높기도 하죠. 근데 플랫하게 나오는 음이 감소하지 않는 전체 구간만 해서 40Hz, 35kHz 이 구간을 내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음악 신호들은 이 안에 동작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엄청난 그런 베이스, 약 40Hz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저음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어떤 포인트, 그 핵심은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스피커예요.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좀 배치를 좀 바꿔보면서 여러 스피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기울기를 약 5도, 10도 틀 때마다 음의 뉘앙스나 그 대역의 밸런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스피커 사이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우퍼가 있는 높이, 이 높이의 그 사이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는 게 이 스피커가 쓰는 요령입니다. 있어도 한 스피커 앞쪽으로 최소한 1m 이상은 비워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좀 배치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그런 공간을 가지신 분이, 혹은 그렇게 공간을 만들 의향이 있는 분이 이 스피커를 쓰면은 최고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합보다도 일단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큐 드라이브의 성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니큐 드라이브는 소리가 되게 쨍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보통 착즙기라고 부르는 날개가 9개인가 달려있는 그 음이 방향이 서로 쫙 진동할 때 섞이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나가게, 이 동축으로 만들고 보니 음의 분산 자체도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되는, 거기까지 해야 완벽한 유니큐 드라이브, 그 소위 포인 소스, 그러니까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각 대역이 정확하게 시청자한테 도달하게 하는, 그래야 사실은 실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원리는. 그렇게 만든 유니큐 드라이브의 그 성능을 극대화시키려면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아주 최적으로, 아주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최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그런 떨림을 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질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좀 온화함을 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방법이든 이 옆에 있는 우퍼를 잘 통제, 4개의 우퍼를 잘 통제 못하면 이 스피커를 이보다 작은 스피커들보다 결코 낮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다른 스피커들에 없는, 또 이보다 캠프의 아래, 그 아래 R 시리즈, 레퍼런스 시리즈에 없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런 걸 존중해주고 이해를 하고서 앰프와 다른 오디오 시스템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이 제품을 드라이브하는 방법이 일단 여기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D클래스 증폭이고 하나는 고전적인 AB 클래스 증폭이에요. 일단 고전적인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4개 우퍼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식은 D클래스 쪽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제 유니큐에서 매끄러운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방식은 AB 클래스 방식은, 고전적인 방식은 아주 D클래스 앰프처럼 이렇게 꽉 틀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그 저역의 해상도가 들리게 하면서도 울림이 멈추지 않게, 너무 왜소해지지 않게 그 정도의 울림을 들려서 저역의 어떤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전적인 AB 클래스 증폭을 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앰프가 바로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의 2등급 캠프 블레이드 2 같은 광대역의 우퍼가 자그마치, 그러니까 유닛이 자그마치 6개나 있는 이런 한쪽에만 이런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려면 역시 모노블로 외에는 답이 좀 없죠. 물론 이 9이나 7 같은 인티 앰프도 구동을 할 수 있지만 모노블로 X300을 붙여보면 급이 완전히 다르죠.
6오음으로 측정을 하죠. 이 사이러스는 6오음에 298W가 나오는 사실은 블레이드 2보다 더 큰 스피커들, 유닛이 여러 개 달린 그런 톨보이들, 장대 같은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하려고 만든 그런 앰프입니다. X300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캠프 블레이드 2의 우퍼가 4개 우퍼가 고분고분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왜소하게, 아주 냉정하게 갑자기 딱 멈춰서 조금 뭔가 좀 양감이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느낌을 결코 주지 않는 게 바로 사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유니큐 드라이브에서 그 쨍하고 강하게 달려오는 아주 선명한, 요새 뭐 또 메타 버전이 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트위터는 갭 댐핑을 집어넣고 저체 브레이싱에 뭐 CLD 같은 기술도 들어가고 훨씬 더 공진에 대한 대책과 이 에너지를 강하게 내도 잘 견디게 만든 그 최신판 유니큐 드라이브 메타 버전들에 맞는 소리가, 어쩌면 사이러스가 그런 소리에 최적화돼서 튜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맞습니다. 소리가 온건하면서도 그 음원에는 소리가, 대부분의 소리가 다 고스란히 들려주는 그 독특한 소리가 미덕이 있습니다. 사이러스를 처음에 들어보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아주 고역이 좀 더 좀 선명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음악을 거기서 좀 더 몇 분 정도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컨셉이 좀 있어요. 사이러스를 못 들을 해상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역을 강하고 쨍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유니큐 드라이버엔 오히려 보편적으로는 더 많은 사용자들은 사이러스 X300 소리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바로 사이러스 X30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프리 XR을 붙이고 전원부까지 붙인다면 뭐 최고의 조합이 되겠죠. 여하튼 모노블록으로 구동하는 전통의 AB 클래스로 구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서로의 어떤 콘셉트이 잘 맞는 그런 조합이 바로 사이러스 X300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이 좀 더 올라가지만 그 방법이 바로 벨칸토입니다. 벨칸토도 뭐 위에 뭐 더 좋은 앰프들 많죠. MPS, ASC 두 조합을 한 그런 모노블록의 프리파워 조합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응축시킨 하나의 바디를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ACI 600이죠. 이 앰프는 밑에 제가 레퍼런스 600M을 오랫동안 쓰면서 느낀 건데 모노블록이 아닌 원바디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한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드라이브는 약할 수 있다. 모노블록보다 원바디지만, 그리고 인티 앰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고전적인 리니어 전원을 쓰는 앰프하고 다르게 인티 앰프로서의 성능이 분리형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HDR 필터, HDR2죠 정확히 말하면. 이 필터를 써서 만든 초정숙 드라이브, 그 다음에 그 소위 클러킹까지 컨트롤하는 그 뛰어난 그 스트리밍부터 앰프까지를 전체를 관통하는 사운드가 레퍼런스 600M 같은 모노블록보다는 한 수 위에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 ACI 600으로 캠프 블레이드 2를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사실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6개 유닛이 그냥 딱 하나의 유닛이 된 듯한 느낌. 아주 일체화되고 스피커 자체가 크지 않고 작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가 육중한 구조가 스피커가 좀 더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피커가. 그리고 음악만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벨칸토 앰프입니다. 벨칸토 앰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유닛이 여러 개거나 대구경 우퍼를 아주 단정하게 만드는 데는 타고난 D클래스 증폭 앰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이 존 스트런처라는 인물이 진공한 앰프를 지향해서 만든 음색, 이런 게 가장 선단까지 지금 진화해 있는 그런 앰프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와 어떤 질감을 내는, 양쪽을 다 낼 수 있는, 그래서 큰 스피커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면서 대단히 음악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앰프로서 최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쓸 때 제가 블레이드 2를 쓰면서 느낀 거는 케이블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 이 스피커는 당연히 뒤쪽에 단자가 소위 링크를 이렇게 돌리면 소위 그 점퍼를 안 쓰고도 그 바이 와이링을 할 수도 있고, 바이 와이링이나 바이 앰핑을 할 수도, 그 다음에 점퍼를 돌려서 그냥 싱글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의 선택폭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
소리샵의 제품 중에서는 특히 실텍 같은 케이블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왜냐하면 유니키 드라이브 자체가 대단히 그 상위 대역 있죠. 중역대 이상에서의 대역에서의 그 고품질, 고해상도 소리를 왜곡이 되지 않게, 왜곡이 된다는 의미는 귀가 약간 고해상도가 될수록 거칠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왜곡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그걸 없애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블이 같은 성향을 가진 실텍입니다. 그래서 실텍을 특히 클래식 라인업 같은 제품을 써보면 블레이드 2의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유니큐 드라이브를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가 실텍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작은 스피커에서는 또 크리스탈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블레이드 2 같은 큰 체구의 광대역인 경우에는 실텍이 좀 더 종합적인 면에서는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실텍 케이블을 써서, 이게 순수한 완전히 그러면 소리샵 조합이 되는데, 실텍 케이블에 클래식 라인업에 클래식 레전드급의 그 다음에 ACR 600 벨칸토의 앰프를 쓰면 블레이드 2는 그거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블레이드 2라는 스피커의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고, 작은 공에서 심지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베스트 매칭 두 번째 시간, 가장 화제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 KF 블레이드 2 메타 버전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듣는 게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